오늘 밤 고성이가 말로 판을 뒤집으려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박진석이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설 수 있는 무대 자체를 하나씩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역은 사랑을 거절하면서도 더 깊게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최종회까지 가장 잔인한 결말이 시작됩니다. 너튜브의 유명인들 이슈 채널인 사문TV 스튜디오, 사문TV 채널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진행자가 소개 멘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고했던 알면 기절할 거래의 주인공이 제 옆에 계십니다. 보시기에 우아하고 아름다우시고 꽃길만 걸으셨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너무너무 절실한 분입니다. 시작하시죠. 고성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봅니다.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한 문장을 꺼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이입니다. 슈조이그룹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로 채팅창이 먼저 폭발합니다. 재벌 사모님이 왜 나와? 대박, 이거 오늘 터진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치솟고 진행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칩니다. 고성이님께서 직접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웃습니다. 웃는데 눈은 젖어 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같이 떠 있는 얼굴. 딱 피해자로 보이는 얼굴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박진석 회장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고아 출신의 고졸의 식당에서 일하던 제가 사랑으로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고성이는 사랑을 말하지만 시청자 마음엔 다른 단어가 들어옵니다. 신데렐라. 고성이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건 참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하고 무시받으면서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공부하고 더 맞추고.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가장 센 단어를 던집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남편의 과도한 의심과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채팅창이 다시 요동칩니다. 헐, 의처증? 재벌집은 다 감시하나? 저런 남편이면 숨막히지. 고성이는 그 반응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카메라 렌즈를 봅니다. 시청자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성이는 잠깐 멈춥니다. 멈춘 1초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의 말을 고성이식으로 바꿔서 내뱉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신청 못한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저를 유책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혼도 안 해준다고요. 진행자도 숨을 삼킵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억울함을 더 강조합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 개인 재산 제가 벌어서 산 부동산에요. 거기에 전부 몰래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댓글이 올라옵니다. 헐, 이건 진짜 압류잖아. 남편이 너무한데? 재산을 묶어버리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느낀 게 정답이에요라고 확인해주는 듯이요. 제가 가진 현금, 귀금속, 통장, 인감 제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부부로 사신 세월이 26년인데요. 대화로 풀 방법은 없었을까요? 고성이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결정타를 넣어야 합니다. 대화요? 그 사람은요, 대화할 때마다 규칙부터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그날 밤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고성이는 한 단어를 또박또박 말합니다. 맨발로요. 채팅창이 폭발합니다. 미쳤다. 신발도 못 신게 했다고?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 고성이는 울지 않습니다. 울 것처럼만 합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딱 한 번만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 대신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나온 건요. 돈 때문도 자리 때문도 아닙니다. 여기서 고성이는 또 한 번 시청자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진행자가 급히 정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혹시 자료나 증거는? 그 순간
고성이는 증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일부러입니다. 증거를 꺼내면 싸움이 사실로 넘어갑니다. 그럼 고성이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여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요? 그건 제가 꺼내는 순간 누군가는 다치겠지요. 저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 놓아달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채팅창이 갈립니다. 와, 아직도 남편 배려하네. 근데 왜 증거를 안 내? 말만 하면 뭐해?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고성희 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이혼인가요? 고성희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대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납니다. 카메라 불이 꺼지자 스튜디오 공기가 확 바뀝니다. 진행자도 제작진도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표정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모텔로 돌아온 고성희. 방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혼자 웃습니다. 이건 생각 못했지? 고성희는 확신합니다. 박진석은 체면 때문에라도 움직일 거다. 내게 연락해서 협의하자고 할 거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그리고 와인을 꺼냅니다. 굿바이 박진석. 끝났다. 와인병을 들어 올립니다. 축배를 듭니다. 오늘 방송으로 판이 뒤집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박진석에게서도 성재에게서도 영라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고성희의 웃음이 아주 조금 굳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립니다. 아침이면 연락 오겠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지금은 회장님도 당황해서 정리 중이겠지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암시입니다. 고성희는 계속 화면을 내립니다. 기사 알림이 뜨길 기다립니다. 슈조이 그룹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먼저 뜨는 건 기사보다 빠른 댓글입니다. 사문TV 다시 보기 영상 아래 처음 몇 분은 박진석을 욕하는 글이 많습니다. 남편이 너무하다. 맨발로 쫓아내는 게 말이 돼? 재벌이면 뭐든 해도 되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욕이 줄고 질문이 늘어납니다. 근데 왜 이제 나왔지? 이혼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 결정적인 건 왜 말 안 해? 증거는? 질문은 욕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확인되는 사람을 믿습니다. 고성희는 그 변화를 느끼는 순간부터 조급해집니다. 고성희가 다시 사문TV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합니다. 그날 밤 슈조이 그룹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서실과 법무팀이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는 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 메신저가 먼저 들썩입니다. 사람들은 신문을 보기 전에 메신저를 봅니다. 고성희는 방송에선 살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지만 회사 안에서는 다르게 번역됩니다. 회장님 가정사 터졌다. 너튜브 영상 그거 봤냐? 슈조이 그룹 이미지 어떡하냐? 증권가 찌라시는 더 빠릅니다. 팩트가 아니라 가능성이 돈을 흔드는 곳이니까요. 회장 사모 폭로 이혼 분쟁, 재산 관련 소송 가능성, 재단 사모 관련 내막 추가 폭로 가능성, 주가창이 흔들립니다. 큰 폭은 아니어도 하락 그래프가 눈에 보일 만큼 기분이 상합니다. 박진석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체면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가 흔들리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각, 박성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임원 회의실로 불려 들어갑니다. 부사장실 앞에서 직원들이 눈을 피합니다. 부사장님이 아니라 그 집 어쩌냐 하는 시선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누군가 낮게 말합니다. 부사장님, 언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응 문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숨을 짧게 들이마십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박진석이 이걸 어떻게 버텨낼지 성재는 압니다. 절대 공개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더 차갑고 더 정확하게 정리해버릴 겁니다. 그때 성재 휴대폰이 울립니다. 수빈의 문자였습니다. 수빈은 사문TV 영상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몇 번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뱉습니다. 오빠 정말 끔찍한 사람 밑에서 자랐구나. 수빈은 결국 문자를 하나 보냅니다.
오빠 괜찮아? 성재는 답장을 바로 못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면 수빈을 끌어들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수빈은 이미 끌려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요. 수빈은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성재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웃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친구 동생이라는 자리가 너무 따뜻해서요. 성재는 짧게 답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성재가 스스로를 못 견디듯 덧붙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옆에 있어줘. 수빈은 바로 답합니다. 당연하지. 성재는 그때 알게 됩니다. 고성이가 던진 폭로 한 방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더 가까이 오게도 만든다는 걸요. 하지만 그건 성재의 사적인 감정이고 지금은 회사가 먼저입니다. 그날 오후 슈조이 그룹에서 공식 입장이 나갑니다. 대외용 문장은 차갑고 짧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유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한 장의 문서는 고성이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선긋기입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법무 이슈다라는 선언입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보고 와인을 다시 듭니다. 하지만 이번엔 축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마시는 술입니다. 이건 생각 못했다. 고성이는 속으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박진석이 감정으로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눌러버립니다. 고성이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키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휴대폰을 들어 올립니다. 이번엔 축배가 아니라 다음 수를 찾는 손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 영상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대신 보고서만 봅니다. 주가, 기사량, 커뮤니티 반응, 광고 주문의, 법무 대응 리스트. 그때 성재가 들어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성재는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아버지, 그 여자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손이 멈춥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성재는 끝까지 말합니다. 고성의 방식으로 싸우면 아버지도 고성이랑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박진석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단 한 번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성재는 숨을 골라 말합니다. 아까처럼 애매한 문장이 아니라 분명한 뜻으로 말합니다. 대신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입니다. 박진석이 직접 언론과 여론의 표적이 되지 않게 성재가 방패로 서겠다는 겁니다. 부사장으로서, 아들로서, 회사의 얼굴로서요. 박진석은 성재를 한참 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배운 방식으로 해라. 박진석이 처음으로 성재에게 회사를 맡기는 듯한 눈빛을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고성이는 호텔방에서 다시 웃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한 웃음입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성이는 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켭니다. 너튜브 채널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방송으로 막히면 사람으로 뚫겠다는 얼굴입니다. 회의가 끝나도 박성재의 하루는 끝나지 않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복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그게 존중인지 회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시선을 모른 척합니다. 익숙해지기엔 오늘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먼저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사장님, 기자들 전화가 계속 옵니다. 답변은 확인 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목 안쪽이 마르는 느낌인데 물을 마실 틈이 없습니다. 법무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다 한 방에 모이세요. 그리고 오늘 일정표 싹 다 바꾸세요. 비서가 놀라서 묻습니다. 기존 미팅은요?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밖이 아니라 안이 먼저입니다. 회사부터 지켜야죠. 박성재는 임원들 단체방에 짧은 공지를 올립니다. 길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약해집니다. 외부 대응은 법무 홍보 일어나.
임직원 개인 발언 금지. 가족사 질문은 회사 사안 아니므로 종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가 회의실보다 더 무겁게 떨어집니다. 대외협력팀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무슨 기사 제목이 몇 개 떴다 같은 보고가 아닙니다. 오늘은 기사보다 검색어가 더 무섭습니다. 너튜브 채널에서 고성의 발언 클립이 커뮤니티에 확산 중입니다. 댓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고성애 씨를 의심하는 쪽으로. 박성재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 흐름 절대 우리가 만들었다는 티가 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박성재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서는 겁니다. 회장님은 뒤로 빼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회사로서 말하겠습니다. 그때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한 장을 내밉니다. 대외 메시지 초안입니다. 너무 정제된 문장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박성재는 첫 줄만 보고 종이를 내려놓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사람들은 예쁜 말 안 믿어요. 딱 이 정도만. 박성재가 직접 문장을 고칩니다. 사실 확인 전 유포를 중단 바랍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예정. 회사의 사업과 고객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짧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그걸 올리는 순간 아들이 아니라 부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회사가 정리되기 시작할 즈음 박성재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 앉아 표정 하나 안 바꿀 겁니다. 하지만 성재는 압니다. 아버지는 표정 대신 수면을 잃는 사람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비서가 말립니다. 부사장님, 회장님 지금. 박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들어갑니다. 회장실에서 박진석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고 있는 건 서류가 아니라 흔들림의 규모입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박진석이 짧게 답합니다. 됐다. 박성재는 웃지도 않고 더 묻지도 않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회장님 건강식이든 간단한 도시락입니다. 오늘은 비서가 아니라 성재가 준비했습니다. 드세요. 지금 체력 떨어지면 이 판은 더 길어진다. 박진석이 도시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피곤한 숨이 새어나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고맙다는 뜻이라는 걸 성재는 압니다. 성재는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수빈의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오빠, 점심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내가 밥 사줄게. 박성재는 순간 웃음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밥이란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일 수가 없습니다. 박성재가 답장합니다. 회사 앞 20분. 회사 근처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식당. 수빈은 먼저 와서 물을 따라 놓고 있습니다. 성재를 보자마자 수빈이 말합니다. 얼굴이 왜 이래? 박성재가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밤샜지.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세상에 던졌는데. 수빈은 잠깐 입술을 깨뭅니다. 수빈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수빈은 화를 같이 내는 위로를 안 합니다. 그건 성재를 더 지치게 만들 걸 아니까요. 수빈이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합니다. 따뜻한 거 먹자. 오빠 지금 속 다 비어있는 얼굴이야. 박성재는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잠깐 후 음식이 나옵니다. 수빈이 젓가락을 들며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뭘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 그 얘기 하지 말자. 박성재가 수빈을 봅니다. 수빈이 이어 말합니다. 그건 오빠 책임이 아니야. 근데 오빠는 또 책임진다고 하겠지. 박성재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내가 안 책임지면 누가 해? 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빈이 박성재의 손등을 툭 칩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책임을 지지. 오빠 쓰러지면 그 여자가 이기는 거야. 박성재가 웃습니다. 너 말 되게 잔인하다. 수빈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응. 나 오늘 현실주의자. 그리고 오빠 편 밥을 먹는 동안 수빈은 일부러 가벼운 얘기만 합니다. 회사 얘기, 여론 얘기, 고성이 얘기 이런 것이 성재 머리를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빠 진짜 신기하다. 이런 날에도 밥 먹으러 나온다?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밥 먹으러 나온 게 아니라 너 만나러 나온 거지. 수빈이 순간 멈칫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버립니다.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나 또 착각한다. 박성재는 웃지 않습니다. 수빈이 장난처럼 던졌는데 성재는 진심으로 받아버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수빈의 젓가락이 잠깐 멈춥니다. 뭐를? 박성재가 말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망치면 또 놓칠 것 같아서요. 우리, 나 너 좋아해. 진짜로. 수빈은 눈을 내리깝니다. 예전 같으면 오빠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하고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성재가 너무 망가져 있는 날이라 수빈은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수빈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근데 나 무섭거든. 박성재가 바로 말합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앞에 설 거야. 수빈이 고개를 듭니다. 회사 앞에 서는 거 말고 내 앞에도 서줄 수 있어? 박성재가 대답합니다. 응.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수빈은 웃다가 눈물이 날 뻔해서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오빠, 이런 날 이렇게 고백하면 나 거절 못하잖아. 박성재가 짧게 말합니다. 거절하지 마. 수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해보자. 식당을 나와서 둘은 잠깐 걷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자꾸 부딪힙니다. 서로 피하지 않습니다. 수빈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조건 하나. 오빠 혼자 다 책임진다는 말 나한테는 하지 마. 박성재가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수빈이 대답합니다. 같이 하자. 오빠도 나한테 기대.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입니다. 박성재 얼굴이 다시 부사장으로 굳어집니다. 수빈이 한마디 합니다. 가. 그리고 끝나면 연락해. 박성재가 수빈을 봅니다. 너는? 수빈이 씩 웃습니다. 나. 오빠 응원하는 기도하러 가야지. 친구 동생 아니고 이제는 오빠 사람이니까. 박성재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고마워. 수빈이 고개를 젓습니다. 고맙긴. 오늘부터는 같이 하는 거야. 박성재는 돌아서 걸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빈이 혼잣말합니다. 오빠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다. 근데 그 좋은 사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수빈은 스스로 그 말에 놀라서 웃어버립니다. 고성의 방송이 퍼진 다음 날 은호는 제일 먼저 우진에게 연락합니다. 은호가 말합니다. 야, 너 진짜 서울 올라오냐? 우진이 웃습니다. 응. 오늘 올라가. 은호가 묻습니다. 엄마는? 우진은 단호합니다. 안 봐. 이번엔 진짜 회장님을 뵐 거야.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어. 은호가 묻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우진이 천천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누가 나를 앞세우든 내가 멈추겠다고. 내가 끌려가면 또 누군가 상처받잖아. 은호가 숨을 내쉽니다. 야, 너 이제 진짜 어른 됐다. 우진이 툭 받습니다. 너나 밥 챙겨 먹어. 너 또 사람 챙기다 너부터 쓰러질 타입이잖아. 은호가 말합니다. 알았어. 나도 루틴 만들 거야. 이번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진이 말합니다. 서울 가면 연락할게. 오케이. 올라오면 얼굴 한번 보자. 지혁은 지금 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혁은 아픈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더 독하게 굴어버립니다. 지혁이 은호에게 말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 편하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야, 나를 내버려둬. 지혁의 진짜 뜻은 다릅니다.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호가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그럼요. 편하게 볼게요. 근데요, 선배 아니, 지혁 씨. 내버려두는 건 못해요. 지혁이 피식 웃습니다. 지혁 씨는 뭐냐? 은호가 가볍게 말합니다. 나도 이제 말 좀 바꿔보려고요. 선후배 성 긋는 건 지금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혁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고르고 설명합니다. 검사 결과 다시 나왔어. 약으로 버티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무리하면 회복이 아니라 다운이래. 은호가 담담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무리 안 하면 되죠. 지혁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게 말처럼 되냐?
은우가 바로 루틴을 얘기합니다. 위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붙잡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잡아줄게요. 아침 약, 점심 메뉴, 오후 휴식, 퇴근 시간. 그냥 하루를 규칙으로 묶어요. 지혁이 말합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은우가 대답합니다. 필요 있어요. 오늘 무사히 보내려고요. 지혁이 조용히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 은우가 과한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일상으로 묶습니다. 나랑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버텼잖아요. 내가 간이식 수술했을 때 걱정해줬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방치 못해요. 지혁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 너한테 의지하게 되잖아. 은호가 웃습니다. 의지해도 돼요. 대신 약속 하나만요. 혼자 쓰러지지 말기. 지혁이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알았어. 영란은 고성의 방송을 보고 나서 며칠을 멍하게 보냅니다. 영란은 세상이 엄마를 욕하는 것보다 엄마가 진짜 끝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영라가 지환에게 말합니다. 오빠 나 숨이 막혀.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 내가 만든 것 같아. 지환이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너 또 잡혀. 영라가 울먹입니다. 근데 나 진짜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해? 나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 지환이 한 발 다가옵니다. 너는 감당하려고 하지 마. 그냥 오늘을 살아. 그리고 내 웹툰. 그거 계속해. 영라가 힘없이 웃습니다. 도시 라푼젤. 내가 지금 라푼젤이야, 오빠. 나도 탑에 갇혀있는 기분이야. 지환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탑 밖으로 나오게 내가 옆에 있을게. 영라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라의 웹툰 도시 라푼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영라의 현실에서 나온 고통이라는 걸요. 영라는 아버지 박진석도 챙깁니다. 가끔은 회사까지 가기도 합니다. 박진석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영라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순간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우진은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박진석을 찾아갑니다. 우진은 더 이상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30이 넘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우진의 사과는 눈물도 애원도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우진이 박진석 앞에서 고개 숙입니다. 회장님,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우진아.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누가 저를 앞세우든 제가 멈추겠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잠깐 굳습니다. 우진이 이어 말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버틴 건 회장님이 사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말에 흔들리지만 감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에게 단 한마디만 해줍니다. 너는 너로 살아라. 그게 제일 큰 효도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진은 이제 엄마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박진석의 벌은 복수가 아니라 삭제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와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건 반응이니까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붙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성재가 중심이 됩니다. 너튜브 채널 측에는 법무팀 공문이 들어갑니다. 미디어 관련자들에게 동일 경고가 공유됩니다. 회사는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원칙만 짧게 냅니다. 고성이는 더 이상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성이와 엮이면 위험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진석도 상처를 입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박진석은 잠을 못 잡니다. 식사를 거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재에게 말합니다. 너한테 넘길 일을 조금씩 넘긴다. 성재가 놀랍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회사가 흔들린다. 나는 이제 일을 줄여야겠다. 이때 수빈이 성재 옆에 서 있습니다. 수빈은 박진석을 어렵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수빈은 박진석에게 좋은 인상을 다시 심어줍니다. 박진석은 성재와 수빈이를 보고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박진석은 수빈이 성재를 가볍게 흔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지혁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이식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태를 안정시키는 수술적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역은 그 말을 듣고도 무덤덤한 척합니다. 하지만 은호는 압니다. 지역 눈빛이 아주 조금 바뀌었다는 걸요. 은호가 말합니다. 봐요. 희망 있잖아요. 지금은 끝이 아니잖아요. 지역이 툭 말합니다. 희망 같은 걸로 나 묶지 마. 은호가 웃습니다. 희망으로 안 묶어요. 루틴으로 묶을게요. 지역이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제 고성이는 말할 무대가 막히고 사람도 끊기고 돈도 끊기고 남은 카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요. 고성이에게 남은 건 두 가지뿐입니다. 모두가 나를 찾게 만들기 혹은 아무도 못 찾게 만들기. 고성이는 후자를 택합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전원이 꺼지는 그 짧은 진동이 마치 마침표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후 아침, 슈조이 그룹 비서실이 먼저 움직입니다. 박진석의 책상 위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표정이 없습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류를 넘기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호텔 체크아웃 기록 없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없습니다. 휴대폰 위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찾으세요. 조용히. 박진석이 원하는 건 소란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떠들면 고성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이슈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성재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먼저 사람부터 떠올립니다. 고성이가 마지막에 붙잡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고성이가 마지막에 믿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요. 성재는 지금 고성이가 사라졌다보다 이 집이 또 무너질까봐가 더 무섭습니다. 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고성희 씨는 찾히고 싶어서 숨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박진석이 성재를 봅니다. 성재는 말을 삼키고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찾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서요. 영란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영란은 작업실에서 웹툰 원고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미운 마음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 위에 더 큰 감정이 덮칩니다. 무서움입니다.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의 죄도, 엄마의 상처도, 엄마의 그림자도 다 자기에게 남을 것만 같아서요. 영란은 지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환 오빠, 나 이상해. 나 엄마 싫은데 지금은 무서워. 지환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알겠어. 내가 갈게. 거기 있어. 영란은 울지 않습니다. 울면 자기가 흔들릴까봐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엄마는 사라져도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 박진석은 시스템으로, 성재는 사람으로, 영란은 감정으로 고성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고성이는 흔적이 없습니다. CCTV는 모자와 마스크로 흐릿합니다. 카드 내역이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마치 고성이가 세상에서 로그아웃한 것처럼요. 박진석은 밤늦게 혼자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고성이가 남기고 간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고성이의 목소리가 귀에 걸립니다. 박진석은 아주 짧게 숨을 내쉽니다. 그래, 너는 끝까지 그럴 사람이었지. 고성이의 최후는 처벌도 구원도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존재로 남는 것. 그게 고성이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고성이가 사라진 뒤 사람들은 카더라로 고성이를 만들어냅니다. 해외로 나갔다. 누군가 숨겨줬다. 정신병원에 있다. 절이나 수도원에 들어갔다.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진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고성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고성이가 사라진 뒤에도 이 집은 그 그림자를 한동안 버텨야 한다는 것. 성재는 창가에 서서 수빈에게 짧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사라졌는데도 끝난 것 같지가 않아. 수빈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끝내는 건 남은 사람들이 해야지. 영라도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성재에게 일을 넘기기 시작하며 자신의 속도를 처음으로 늦춥니다.
고성이가 사라진 건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이 집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강제 전환처럼 느껴집니다. 한편 지역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역은 결국 수술을 결정합니다. 이식이 아니라 시간을 버티기 위한 수술입니다. 그 수술이 성공하면 지역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지역이 은우를 봅니다. 은우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루틴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붙잡기 위해서요. 은우가 말합니다. 끝나고 나오면 물부터 마셔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요. 나랑 밥 먹고요. 지역이 웃습니다. 너 진짜 생활인이다. 은우가 웃습니다. 네. 생활이 중요해요. 우리 약속 같은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만 같이 가요. 지역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늘만.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그 문 앞에서 은우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가족들도 그리고 성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는 끝내 사라졌고 누군가는 끝내 버텼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오늘을 살아낸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화려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상 스토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